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대장동 땅 개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의혹과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62억 원짜리 판교의 베버리 힐스. 야, 그 호화주택은 과연 누구 거냐? 라는 이 베버리 힐스는 누구 겁니까?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류상으론 천화동인 1호 걸로 돼 있습니다. 62억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판교에. 엄청 비싸네요. 이야, 이런 집이 있어요. 2019년 10월 판교 베버리 힐스로 불리는 최고급 주택 천화동인 1호의 이름으로 62억에 구입이 됩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서류상 대표가 이모모로 돼 있고요. 이 이모모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라고 한번 논란이 된 바 있던 그분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합쳐서 면적이 131평. 와, 131평이라는 평수도 있군요. 433제곱미터. 대표적인 배산 임수. 요거 우리 배산 임수는 저거 아닙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 아파트 내 외부에 적외선 감지기가 있다. 아, 저건 왜 있는 거죠? 적외선 감지기. 보안시설이군요. 현관 동체 감지기 설치 등 보안시설이 어떤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겠어요. 굉장히 좋은 주택이고 비싼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 해당 주택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집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는 구조다. 부동산 관계자 B씨. 보안 경비가 좋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특수용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소유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살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유동규란 제보가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검찰 학본 녹취록 내용 중에서도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유동규 몫이다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담겨 있고 경찰이 따라서 천화동인 1호의 이모 대표를 내일 소환해서 그 62억 베버리 힐스 타운하우스 매입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재섭 전 최고위원께서 좀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저 62억 베버리 힐스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이모 씨가 아니라 천화동인 1호가 아니라 유동규다. 라는 제보를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떤 제보예요? 글쎄요, 저는 박수영 의원께서 최근에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자료들도 너무 안 와닿고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회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서 천화동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제보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유동규라는 제보도 저도 그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이 유동규 씨고 유동규는 이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지분 25%의 수익금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유동규였고 저 유동규가 저 집까지 이렇게 매매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긴 돕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보에 불과하고 아직 사실관계를 좀 드러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집과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동규 씨도 그렇고 김만배 씨도 그렇고 자기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주하려고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 외부에 진입이 굉장히 차단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는 회의를 위한 장소다.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여기서 굉장히 비밀리에 회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들도 있다는 제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목적이 왜 이 집을 사게 됐고 이 실소유주가 유동규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제보가 들어왔다. 저거 유동규 거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다시 모셨는데 사실은 천화동인 1호가 왜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 많았잖아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이 대장동 그
화천대유 멤버도 아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 아니냐라는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뭐 그 논란을 떠나서 왜 천화동인 1호에 갑자기 그분이 들어가 있냐가 논란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60억 호화주택의 실소유주 논란까지 지금 일단 제기가 됐는데 자 검찰이 요 실소유주가 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밝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밝혀야 되죠? 아니, 당연히 밝힐 수 있고요. 근데 저 수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어떻게 왜냐하면 팁을 좀 주세요. 일단 천화동인 1호가 지금 사실은 조금 투자하고 뭐 1,000억 이상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자본을 끌어왔는지 안 끌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공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뭐 이 회사의 대주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수익 배분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 그것도 천화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근데 1호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호에 이름을 올렸을까? 이 부분은 사실 일단 본인이 정말 자기의 계좌에서 입금을 했는지 여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집을 살 때, 아니 일단 아니. 천화동인 천화동인 할 때 자본금. 자본금. 근데 자본금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본금이 사실은 얼마 돈 안 돼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 진짜 이분 돈인지를 점검하라.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저 모르는 사람이 와서 5천만 투자하세요. 이거 수익 배분하면 1,000억이 옵니다.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개발을 설계한 사람들이 그냥 제3자한테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일단은 천화동인 1호의 명의 자체는 참여일 가능성이 거의 99%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김관삼 변호사의 네, 개인 개인적 의견이에요.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냐? 실제 주인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뭐 김만배 씨가 나오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하는 데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지금 천화동인 1호에서 62억 원을 주고 이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최고급 주택을. 근데 62억을 현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금. 그런데 천화동인은 회사잖아요. 그러면 62억을 천화동인의 계좌에서 사는데 들어갔다.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천화동인 회계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검찰은 집 사는 데 쓰였다는 현금 출처를 조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약간 이제 조사를 이제 더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러한 최고급 주택을 왜 샀느냐? 뭐 아까 우리 김재수 의원은 이걸 로비하기 위해서 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화동인 이 회사는요. 이거 수익 배분 다 끝나면 없어질 회사거든요. 그래서 로비 목적으로 산 게 아니고 돈은 너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걸 남겨놓자. 그래서 그 돈을 저걸 산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왜 회계상 이게 명백하게 기재가 되고 출납이 된 것이 기재가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것 자체도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 네. 속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 견해입니다. 뭔가 차명의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를 해봐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사람마다 좀 판단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해봐야 된다. 첫 번째, 천화동인 1호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금의 출처가 누구 돈인지.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동원됐다는 그 현금의 행방을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온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